네, 오늘의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시장과 종목을 아울러 봅니다. 이기범 차장, 박형경 연구위원 두 분 함께합니다. 이 차장님, 네, 숨 고르기 속의 대응 전략 이렇게 타이틀을 꼽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장세의 가장 이슈 지난주에 이어서도 환율이 달러 원 환율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또 작년 12월만큼은 많이 우리 국내 시장에 매수를 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주 금요일에 금통위가 금리를 또 동결을 시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상으로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 내외에서 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테두리를 보면은 위에는 전고점이었던 2,042, 밴드 하단으로는 61선인 1950선, 큰 폭은 약 100포인트 내외에서 변동성이 좀 큰 장세 속에서 좀 공방전을 벌일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장세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또 2003년 1월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종목군과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중소형 좀 스몰캡 쪽에서 기관 수급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그 실적 개선 종목 쪽에서는 업종 내에서도 좀 종목들이 좀 선별되어 있습니다. IT 내에서도 그 반도체 쪽이 좀 그나마 좀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통신, 내수, 특히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전기가스 업종에서 조금 그 수급이라든지 주가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기관들은 이제 1월 달부터 수익률 제고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스몰캡 중소형주 중에서도 기관들 수익률 제고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전일 같은 경우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시장에서 시세 대비 좀 강한 반등을 좀 나타냈습니다. 관련주로서는 한솔제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동양기전, 오늘 좀 악재 나왔습니다. CJ ENM까지 최근에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좀 유사한 종목을 제가 그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시그널을 돌려봤습니다. 수급이랑 그다음에 차트까지 보면서 돌려봤더니 나왔던 종목이 한 7종목이 됩니다. 첫째 그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최근에 기관 매수에 있으면서 약간의 그 기술적상으로 좀 반등을 나타내면서 대우 인터내셔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평가 매력도 꾸준히 나오고는 코롱인더. 다음에 그 중국발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있는 에이블 CNC, 그다음에 자금 확보력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강원랜드 가질 수 있겠고요. 다음 그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실적 호조와 최근에 기관 매수, 전일에는 외국인 매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두산그룹주들이 재무구조 개선이 좀 좋아진다. 그다음에 실적 개선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까지 이상 7종목들이 총 200종목 중에 제 눈에는 7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종목 중에서 언제든지 강하게 좀 반등을 갈 수 있겠다라는 좀 고무적인 멘트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다시 또 달러 원 환율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055원대입니다. 근데 2011년 7월, 그러니까 재작년 7월 달이 1,048원대, 1,050원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최저점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1,050원대를 좀 마지노선을 보고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단기간에 약 6%라는 급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잠깐의 좀 길속 반등을 보인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낙폭 과대주들 길속 반등 좀 단기적으로 좀 메리트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관련주로서는 역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역시 자동차라든지 타이어 관련주들. 관련주로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타이어 관련주로서는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이상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1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인다면은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ETF, 인버스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유용하지 않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급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나왔던 얘기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대외벌이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할 것 같고요. 2,000포인트 내에서 단기 변곡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서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철저하게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기술적 밴드라인은 하단 1,950, 상단은 2,042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박형경 의원님, 코스닥의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상승 달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대응 전략은요?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까지 해서 6일간의 연속 상승을 마치고 7거래일 만에 어제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연속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느껴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8%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2천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온 거래소와의 그런 수익률 갭
가격이 또 확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스토캐스틱이나 이 투자 심리선과 같은 기술적인 보조 지표상에서 과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시장 모습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장중에 거래소와 코스닥이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는 건데 오늘은 일단은 같은 동행을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일선의 지지 여부 코스닥 시장에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일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 더 크게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이 올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수혜가 이 중소형주들의 유리한 여건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고 조정을 받아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는 뷰를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 환율 하락과 뱅가드의 교체 매매 이슈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1차적인 관심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피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수혜로 인식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겠죠. 다만 이들 종목의 상당수가 거래소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살펴본다면 일단은 뭐 내수주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제약이나 바이오, 의료 기기업종을 포함한 이 헬스케어주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내에서의 주도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메일유업과 국순당을 포함한 음식료주의 경우에도 거래소 내의 음식료주 강세와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주도 섹터는 방송과 미디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내수주라고 하는 이 본연의 성격 이외에도 새로운 정부의 미디어, 소프트웨어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SK 브로드밴드와 GS 홈쇼핑, CJ ENM, 미디어 플렉스 등과 같은 이 미디어 컨텐츠 쪽 종목 그리고 포스코 ICT와 다우기술을 포함한 ICT 관련주의 경우에도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거래소 내의 그 유틸리티주의 강세와 관련해서 코스닥 쪽에서도 유틸리티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제 21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력난이 여전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 기자재주인 화인텍이나 한국카본, BHI 등에 대한 관심도 높여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스닥 쪽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IT 부품과 장비주입니다. 오늘은 이틀간의 조정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애플이 아이폰 5의 판매 저조로 인해서 부품 주문을 크게 줄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로 인한 이슈 이외에도 삼성의 차기 제품인 갤럭시 S4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멜파스가 이 갤럭시 S4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하한가에 들어갔었는데 비단 멜파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주들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IT 부품 장비주의 경우에는 이 탑재 여부로 인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이나 혹은 중국의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수혜 스토리는 분명히 맞는 부분이고 또 2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겨냥한 장중의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기범 차장,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 박형경 연구위원 오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